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13편 고슴도치 같은 소년. 박정희는 5학년 때 기숙사 북류 2층 6실에 배치됐다. 실장은 5학년의 우등생인 이정찬, 박정희가 부실장, 그리고 후배들이 10명이었다. 방바닥은 다다미, 방 가운데 앉은뱅이 책상들이 붙여놓아 자습하도록 하였다. 방 입구에는 숯을 쓰는 화로가 있었고 벽을 따라서 벽장이 있어 사물을 보관하였다. 학생들은 머리를 책상, 다리를 벽장 아래로 뻗고 잤다. 밤마다 빈대와의 전쟁이 벌어지던 이 방에서 박정희와 함께 1년을 보낸 사람들 가운데 3년 후배인 7기생 2사람이 생존해 있다. 최영복, 강은구. 2사람은 박정희를 말이 적고 늘 골똘한 생각에 빠져있던 당찬 선배로 기억하고 있었다. 기숙사에서는 가부시키라는 풍습이 있었다. 저녁에 공부를 하다가 배가 출출해지면 한 사람이 10전씩 출자하여 돈을 모은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뽑아 기숙사 바깥으로 원정을 보내 과자를 사오게 하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기숙사비도 제때에 못 내고 있을 때여서 가부식기에 낄 수 없었다. 강훈구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가부식기 이야기가 나오면 혼자서 슬그머니 나갔다가 일이 끝난 뒤에 들어오곤 했다는 것이다. 보기가 안쓰러워 후배들은 박정희가 있을 때는 가부식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다. 강훈구는 박정희가 하도 말이 없어 한때는 어디 병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 박정희의 특징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칫솔질을 하는데 가루치분을 쓰던 그 시절, 박정희는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면서 칫솔질을 매우 오래 하는 것이었다. 칫솔질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인지 다짐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칫솔질이 끝나면 수건을 허리에 질끈 동여매고 세면장으로 향하는데 꼭 결투장으로 가는 사람 같아 보였다. 박정희는 방과 후에는 혼자서 별채 건물의 음악교실 뒤로 가서는 권투 연습을 하기도 했다. 검도와 권투 연습을 자주 한 박정희는 아이구치라고 불리는 작은 칼을 갖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강훈구의 증언인데 대구 사범이 대구 고보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하여 1대0으로 대구 고보에 이겼다. 응원 나왔던 대구 고보의 주먹들이 화가 나서 대구 사범 응원부대를 혼내주려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박정희가 붕대로 주먹을 감더니 아이구치를 꺼내고는 한판 붙자고 나서자 주먹들이 물러났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친구도 말도 별로 없는 꼴찌 학생이었지만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 힘은 완력과 침묵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공격적인 학생은 아니었다. 남을 먼저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있으면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슴도치 같은 학생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고슴도치에 비유해 설명하기도 했었다.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할 수 있는 힘은 없어도 되지만 강대국이 먹으려고 할 때는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공격 자세를 취할 만한 힘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주국방의 논리였다. 강소국을 지향했던 박정희의 이런 자주국방 정책은 박정희의 인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가 5학년이던 1936년 4월 교정 한 구석에서 동기생 주재정과 석광수가 말다툼을 벌였다. 주재정은 소녀처럼 얌전한 학생, 석광수는 제일 잘 나가는 주먹이었다. 석광수가 맥주병을 깨 주재정의 머리를 내리쳤다.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동급생들은 겁이 나서 구경만 하는 것이었다. 이때 박정희가 나섰다. 현장에 있었던 동급생 김병희의 기억에 따르면 박정희는 석광수를 때려 눕혔다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박정희는 실장인 동기생 이정찬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성격이 모진 박정희는 이정찬과 맞닿아 있는 자신의 책상을 일부러 떼내어 다른 쪽을 보면서 공부하기도 했다. 사감이 기숙사를 돌아다니다가 이걸 보고 지적을 하면 못마땅하다는 듯이 다시 붙여놓는 것이었다. 후배 강훈구는 어느 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이정찬과 박정희가 치고받을 듯이 권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이정찬은 5학년 중에서는 최우등생이고 앨범 편집위원장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었다. 동북고교 교장을 지내고 작고한 이정찬에 대한 동기생들의 평은 빈틈이 없는 전형적인 교육자이다. 이정찬이 책임을 지고 만든 제4기생 졸업 앨범은 요 사이의 앨범보다도 편집이나 사진의 질이 뛰어나다. 민족 정신과 정성이 스며있는 앨범을 보노라면
왜 이런 학생을 박정희가 싫어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후배 강은구는 박정희가 기숙사 복도에서 자신에게 역사와 야사를 가끔 들려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박정희는 역사책을 많이 읽고 있었다. 이 박정희에게 한 번은 강은구가 수학 교과서에 나온 방정식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박정희는 끙끙대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표와 대조했더니 정답이었다. 박정희는 자신도 대견한 듯이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모처럼 웃음을 짓더라고 한다. 워낙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박정희라 활짝 웃어 보인 그때의 기억이 오래 남았다. 박정희는 성적이 꼴찌권을 맴도는 바람에 한 달에 7원씩 나오는 관비를 받을 수 없었다. 당시 7원이면 대략 쌀 반 가마 값이었다. 반에서 40등 이내에 드는 관비생들은 7원을 받으면 식비로 4원 50전, 기타 공용으로 2원을 기숙사에 내야 했다. 기숙사의 운영은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집에서 붙여주는 식비를 기다리다가 늦어지면 외상밥 또는 눈칫밥을 먹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자존심이 상한 그는 이럴 때면 고향인 상무리로 내려가 버리는 것이었다. 박정희의 조카인 박재석은 월사금은 없고 돈까지 준다는 대구 사범에 다니는 삼촌이 시도 때도 없이 돈을 구하러 내려와서는 며칠씩 놀다가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삼촌 박정희는 이불 보퉁이와 빨랫감을 갖고 와서 어머니한테 맡겨놓고는 조선일보 선산지국을 운영하던 박상희의 집을 찾아와서는 눌어붙는 것이었다. 박상희는 박재석을 불러들인 다음 손바닥만한 메모지에 글을 써주는 것이었다. 우리 조카를 보내는데 제 동생의 학비 후원 부탁드립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런 메모를 가지고 박재석은 구미면장, 곡물검사소장 같은 구미면 내의 유지들을 찾아다녔다. 그분들은 일하다가 말고 제가 드린 쪽지를 읽으시고는 돈을 봉투에 넣어 건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적게는 1원, 많게는 5원씩 주셨습니다. 저는 이 봉투들을 상희 삼촌에게 드리는데 그분은 열어볼 생각도 않고서 네 아재 갖다 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죠. 좀 골치 아파했죠. 박정희의 상몰이 친구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서 그가 왔다는 것을 알곤 했다. 뒷동산에 올라 부르는 군용 나팔 소리. 그것은 가난과 꼴찌, 그리고 일제의 억압에 찌들린 자신의 마음을 달래려는 하나의 몸부림이었으리라. 대통령 박정희는 시도 쓰고 서예에도 능했으며 그림도 잘 그렸다. 운동은 거의 만능이었고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다. 그는 균형 감각을 가진 교양인이었다. 이런 인격의 틀이 잡힌 것은 대구 사범의 이른바 사반 교육을 통해서였다. 사반은 일본어로 읽으면 사범과 같은 시항이다. 대구 사범 학생들은 반쯤 죽이는 교육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불렀다. 우선 한 과목이 엄청 많았다. 박정희의 성적표를 보면 26개 과목이다. 이를 세분하면 38개 과목이 된다. 수신, 교육원리, 교육사, 각과 교수법, 심리, 논리, 관리법, 교육연구, 법제경제, 국어, 조선어, 한문, 영어, 지리, 역사, 수학, 박물, 물리, 화학, 농업, 상업, 공업, 도화, 수공, 음악, 체조. 이 많은 과목을 소화하기 위해서 대구 사범 학생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다. 6시 15분에 조례, 7시에 아침 식사, 8시 5분에 등교, 12시 30분에 점심, 오후 4시에 입욕, 오후 6시에 저녁 식사 후 밤 9시 30분까지 기숙사에서 공부, 점호 후 밤 10시에 소등. 여름방학 때는 2주일씩 대구 주둔 80년대에 들어가서 군사훈련을 받았다. 3학기로 편성된 한 학년 과정에서 시험은 최소한 6번. 반쯤 죽이는 교육을 위한 시설은 60년 뒤인 요사이 우리 교실 형편보다도 훨씬 나았다. 일제는 이 모든 교육을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가르쳤다. 실기, 실습, 실험 위주. 즉 가르치려면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수공실에서 대패질도 하고 농장에서는 농사를 지었으며 연병장에서는 총검술, 음악실에선 바이올린도 켰다. 반쯤 죽이는 교육이 물론 정치적으로는 조선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 충실한 황민으로 개조하기 위한 천병을 양성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런 교도의 자질을 갖춘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덕체 합일의 전인 교육을 실시해야 했고, 이것이 박정희형의 사람들을 배출한 것이다. 대구사범의 황민화 교육은 실패했지만 전인 교육은 성공했다. 신입생들 중 평균 약 30%가 항일 활동이나 사회주의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압제가 심한 만큼 반발도 거세진 것을 뜻한다. 반쯤 죽이는 교육을 통해서 대구사범 그리고 경성사범과 평양사범 학생들이 자신들의 살과 뼈로 받아들인 것은 동양적 가치관에 기초한 전인 교육이었다. 이 일제 사범학교 출신들이 광복 뒤 우리나라의 초등, 중등 교육을 주도하게 됐다. 이들이 길러낸 인재들이 박정희가 이끈 근대화 혁명의 선두에 서게 됐다. 단련된 교사들에 의해 양성된 단련된 인력이 1960에서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밀어 올렸다. 기자는 박정희가 이 5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박정희와 동기생인 이정찬의 일기다. 이정찬은 5학년 때는 박정희와 같은 일조였을 뿐만 아니라 기숙사에서도 같은 호실을 써 하루 24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다. 이정찬은 박정희보다 나이가 1살 위였다. 청주에서 난 그는 17살이던 2학년 때 고향 처녀 정태인과 결혼했다. 대구사범에서는 재학 중 결혼을 못하게 하였으나 박정희를 포함한 상당수 학생들은 부모들의 강권에 따라 방학을 이용하여 몰래 결혼을 해놓고는 시치미를 딱 떼고 다녔다. 이정찬은 서울 동북고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때까지 평생을 교육계에 바쳤다. 1993년에 79세의 나이로 작고했다. 그의 대구사범 일기는 부인 정씨가 보존하고 있다. 그의 일기에 나온 이정찬의 체험 중 상당 부분은 박정희의 체험이기도 하다. 기자는 그의 일기 중에서 동기생이자 기숙사 한방 친구인 박정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가 싶어서 다 읽어보았다. 딱 한 번 박정희가 등장했다. 1936년 11월 10일 오늘 아침은 4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청소 용구를 준비해서 대구 신사에 모여 참배 후 경내 미화 작업을 하고 돌아왔다. 방과 후에 또 작업을 하고 해가 서산에 기울어져서 해산했다. 박군이 돌아오지 않아 엽서를 띄웠다. 북료 6실의 동거생인 박정희가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2학기 기말고사 일정이 발표되어 연락을 취했다는 뜻이다. 박정희는 5학년 때 이런 일로 41일간이나 장기 결석을 했으니 모범생인 이정찬의 눈에는 답답하게 보였을 것이다. 박정희가 5학년이었을 때 이정찬 일기 중에서 주요 대목을 뽑아봤다. 1936년 2월 27일 동경에서는 무엇인가 시끄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호해도 없으므로 무엇인지 모른다. 3월 4일 코노의 후미마루에게 대명이 내림이라는 호해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육군과의 관계는 육군이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 것처럼 보인다. 3월 5일 체육장을 일구고 있을 때 호해. 오늘 아침 신문에 의하면 코노의 공이 사임하고 히로타 외상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한다. 모두들 의외라고 한다. 그 사람은 러시아에 정통하고 있다고 한다. (3월 9일) 분열식 연습 이후 아리카와 중자가 봉천전에 대하여 강화를 했다. 3월 25일 종업식 봄방학 시작. 박정희는 봄방학 때 선산으로 내려가 4월 1일에 3살 아래인 16처녀 김호남과 결혼식을 올렸다. 김호남은 선산군 도계면에 사는 선산 김씨 김세호, 이말열 부부 사이에서 난 사남매 가운데 큰딸이었다. 김씨의 외가가 상몰이 아랫동네에서 살았는데 박성빈에게 김호남을 중매했던 것이다. 김호남은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던 2년제 간이학교를 졸업한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처녀였다. 박성빈이 막내 정희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장남 동희와 상희는 반대했다. 앓고 있던 박성빈은 생전에 막내가 결혼하는 것을 꼭 봐야겠다고 우겼다. 박상희는 동생이 졸업하여 교사로 취직했을 때 결혼을 시켜도 늦지 않다고 아버지를 달랬으나 황소고집인 박성빈은 듣지 않고 화만 냈다.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까지 받아버렸다. 박정희는 펄펄 뛰었다. 혼인 날짜는 다가오는데 박정희가 집에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박상희가 대구로 올라가서 박정희를 달랬다. 상희 형에게 잡혀오다시피 하여 내려온 박정희는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혼식 날에 달아날 국리까지 했다. 5학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 내키지 않은 결혼식을 올린 박정희는 아내를 상무리 오막사리에 데려다 놓고는 달아나다시피 대구로 올라왔다. 다시 이정찬의 일기. 4월 1일 1학기 시작. 5학년 1조 주임 선생은 기시 요내삭구, 부주임은 고토 이사무 선생. 기시 선생은 정진일로 내성 심화를 모토로 하여 마지막 한 해를 명랑하게 장식해보자고 독려. 4월 2일 오늘 밤 방바꿈이 있었다. 다행히도 북쪽 기숙사 6호실 조용한 곳에 배당됐다. 4월 6일 신입생 입학식. 밤에는 신입생을 위한 간단한 환영회를 열었으나 사양하느라고 분위기가 어색했다. 그러나 너희들도 멀지 않아 여우가 될 것이다. 4월 18일 주군의 조난에 대해서 전율을 느낀다.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남산병원에 문병하러 갔다. 석군도 와 있었다. 원인이 어찌됐든 사람 손의 흔적이